해석 밀턴 133페이지. 밀턴 에릭슨은 갑자기 찾아온 마비 증세 때문에 새로운 소통 행태에 눈뜨게 됐을 뿐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누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새로운 정보를 수집할 때 에릭슨은 감각으로만 그것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누이들의 마음에서 진행되는 일을 어느 정도 직접 경험하는 느낌을 받았다. 누이들이 왜 실제로 아니를 뜻하면서 또 입으로는 응이라 말했는지 이유를 상상했고, 그 과정에서 잠깐이기는 해도 누이들의 모순된 바람도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었다. 누이들의 목에서 긴장감을 보고 왜 그들이 내게 오면 갑자기 불편해 하는지 이유를 알기 위해서 그 긴장감을 자기 몸으로 직접 느껴보아야 했다. 그는 단순히 생각만 하거나 생각을 말로 옮기는 것만으로는 비언어적 소통을 경험할 수가 없었고, 누군가 그 표정을 짓거나 그렇게 꽉 닫힌 자세를 취할 때 곁에서 몸으로 직접 느껴봐야만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비언어적 소통은 우리의 동물적 본성과 연관되어 있고, 거울 신경이 관여하는 좀 다른 형태의 지식이었다. 이 언어에 통달하기 위해 에릭슨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말로 해석하거나 언어 범주에 집어넣고 싶은 계속되는 욕구를 통제하면서 마음을 비워야 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덜 생각하고 주의력을 밖으로 타인에게 돌려면 자아를 억누어야 했다. 그래야 상대의 보디랭귀지에 드러나는 상대의 기분 변화에 나를 맞출 수 있었다. 에릭슨이 발견한 것처럼 주의력을 밖으로 돌리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고, 그는 사람들이 쉴 새 없이 내보내는 신호를 훨씬 더 잘 느끼게 됐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데는 아주 뛰어난 사람이 됐다. 그는 타인의 정신세계를 교감하며 더 큰 나프라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이런 변화를 직접 겪은 에릭슨은 남들에게 이 변화가 정반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오히려 더 자기 안에 몰두하고 타인을 관찰하지 않았다. 에릭슨은 현장에서 이 점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여러 사례를 수집했다. 한 번은 에릭슨이 같은 병원 인턴들에게 병상에 이불을 덮고 누워있는 노부인을 조용히 관찰하고 그녀가 왜 누워서 지내게 됐는지 병명을 짐작해보라고 했다. 인턴들은 그녀를 3시간이나 지켜보았으나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두 다리가 절단된 환자라는 명백한 사실을 눈치챈 인턴은 한 명도 없었다. 또 그의 강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 그가 늘 가지고 다니는 이상한 모양의 지시봉을 왜 발표 중에는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느냐고 묻는 사람도 많았다. 에릭슨은 눈에 띌 만큼 다리를 절고 그래서 지팡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관찰하지 못한 사람들이었다. 에릭슨이 파악했던 것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 자기 안으로만 파고든다. 간단한 것조차 관찰할 정신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대개 제2의 언어를 그냥 흘려보낸다.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있다. 우리는 지구상에서 사회성이 가장 뛰어난 동물이다. 우리의 생존과 성공은 타인과의 소통 능력에 달려있다. 인간이 나누는 모든 의사소통 65% 이상이 비언어적 소통이지만 그 중에 사람들이 인지하고 내면화하는 정보 가운데 겨우 5%에 불과하다고 추정된다.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기울이는 주의력은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에 쏠려 있다. 실제로 말은 사람들의 진짜 생각이나 감정을 감추는 데 더 많이 사용되는데 말이다. 비언어적 신호는 상대가 말로서 강조하려는 내용과 메시지의 숨은 뜻, 그리고 의사소통의 뉘앙스를 알려준다. 그리고 상대가 적극적으로 숨기는 내용과 정말로 바라는 일을 알려준다. 비언어적 신호는 사람들의 기분과 정서를 아주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이 정보를 놓친다는 것은 눈을 감고 활동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상대는 자신이 정말로 바라는 것 혹은 필요로 하는 것이 뭔지 계속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를 알지 못하는 것은 일부러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타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수많은 기회를 날려버리는 것과 같다.
우리가 이해해야 할 일은 단순하다. 첫째, 자신이 자기 안에 매몰되어 있고 실제로 관찰은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첫째, 자신이 자기 안에 매몰되어 있고 실제로 관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 점을 제대로 알아야 관찰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동기가 부여된다. 둘째, 에릭슨이 그랬던 것처럼 비언어적 소통은 언어적 소통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언어적 소통과 본질적으로 다름을 이해해야 한다. 비언어적 소통은 여러 감각을 열어놓고 보다 신체적인 차원에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대의 말뿐만 아니라 신체가 내보내는 에너지를 흡수해야 한다. 단순히 표정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그 표정을 내 안에 각인해서 그 인상이 계속 남아있는 채로 통해야 한다. 비언어적 소통의 의도를 많이 익히고 나면 어느 제스처를 하나 봤을 때 그게 뜻할 수 있는 감정들이 떠오를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감각이 발달하면 그동안 당신이 무엇을 놓치고 왔는지 점점 더 많이 보일 것이다. 사람들이 더 깊이 이해하고 새로운 방법을 알게 될 테고 사회성이 정진될 것이다. 이 세상 악마나 바보들이 뿔 달고 있거나 종을 울리며 다닐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늘 그들이 생양이나 놀이개가 될 것이다. 타인과 교류할 때 사람들은 마치 달과 같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오직 한쪽 면만 보여주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가장 가정하는 바로 그 사람으로 늘 보일 수 있게 얼굴로 가면을 만드는 재주를 타고난다. 그 효과는 매우 기만적이다. 사람들은 상대가 나를 칭찬하여 내가 좋은 평가를 받을 수만 있다면 언제든지 가면을 쓴다. 그리고 우리는 마치 밀랍이나 골판지로 만든 가면을 쓴 사람을 볼 때처럼 가면 뒤에 숨은 얼굴보다 가면 자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지 모른다.